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기시되는 날이다. 사랑, 선택, 그리고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 미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저는 가입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상인은 어떤 영화 촬영지에 도착한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새벽이 다가오면서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때리는 아침의 고요함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직 정장은 장식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비의 희미한 흔적만 보였다. 그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의자에 앉아 대본을 읽으세요. 모든 스크립트 줄을 엽니다. 그녀는 점점 더 독서에 푹 빠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단어, 그 캐릭터는 점차적으로 그것들을 설명한다. 계속 살아라. 이때쯤 세트장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개별 직원이 참여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장비는 잘 정리되어 있고 조명도 밝습니다. 오래된 것을 교체하다. 이 시끄러운 공간에 상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중간. 그녀는 대본을 보며 자신을 안심시켰다. 밖으로 나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안에서 그녀는 익숙한 발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을 들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민수는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 저는 오늘 일찍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민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말하는 동안 그는 낮은 목소리로 걸어갔다. 분주한 영화 촬영장의 조용한 분위기. 게다가 그는 항상 평정심을 유지한다. 나는 그것을 상희에게 맡겼다. 마치 칭찬인 것처럼. 존경하는 국장님, 오늘은 중요한 날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내는 오늘 촬영이 있어서 조금 긴장했어요. 정말 긴장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상희가 완벽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자기 표현과 연기에 관한 것입니다. 도전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민수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들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상류 계층의 열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많은 배우를 감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로지 저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 몰두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배우. 대부분의 영화예술가들은 경력이 길지 않습니다. 민수는 그동안 많은 스타를 만났다. 그들은 자신의 성격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희의 눈에는 그것은 단순한 재능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연애 생활은 밝다. 영화로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요. 이 장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상하이 씨는 카메라가 감정을 포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적어보겠습니다. 민수의 권력을 내려놓는 것에 대한 조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그것을 배우에게 보냈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놀라웠어요. 노력은 하겠지만 권력을 포기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력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조언에 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언제나 깊이 있는 일이며 단순한 기술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힘은 배우로서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고 민수는 상희에게 특별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는 상하이에서도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망스럽지 않게 그녀는 잘 해냈습니다. 매일 자신을 밀어붙이는 민수를 한순간에 뛰어넘기 위해 나는 직원의 얼굴을 보고 발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격 준비 상황을 살펴보러 움직였다. 그 장면의 모든 세부사항은 오늘 기록될 것입니다. 확인한 후 상희는 다시 돌아서서 서류를 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이야기 속의 문장을 가리켰다. 그녀는 천천히 꼭대기로 걸어가면서 문장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간단한 글이었습니다. 그녀의 감정이 바뀌는 시간. 촬영이 시작되자마자 민수가 상희 선생님 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위엄이 감돌았다. 상의는 간단히 준비됐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근면함에 그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절반의 승리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날 촬영은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해요. 이 장면은 카메라가 자신의 캐릭터와 전혀 다른 상인에게로 옮겨갈 때 발생합니다. 스크린 뒤에서 미수는 그녀에게 몰두해 있었다. 연기를 보면 행복해하는 표정. 그녀는 스스로의 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그날 상희는 단지 배우일 뿐이었습니다. 아니, 촬영이 끝난 후에 상희가 민수를 카메라 뒤에 앉혔어요. 내가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의견을 안도감으로 받아들였다. 민수는 그녀를 흘끗 보고 기대감에 차 그녀에게 다가갔다. 완벽해요. 오늘 본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상희 씨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수의 칭찬에 그녀는 말이 없었다. 미소를 지으며 나는 대답하고 바로 감독님께 감사를 표했다. 둘은 짧지만 깊은 관계를 유지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민수가 왜 이 시대에 살고 있을까? 그는 다시 한번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상희는 특별한 배우인가요? 그리고 민수는 특별한 배우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에 그들의 관계는 감독과 점차 배우 이상의 존재로 성장하고 있다. 촬영 후 밤에 판매자는 단지 메이크업을 씻어내면 됩니다. 청소를 마친 후 우리는 촬영장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직원의 정규 근무지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이미 밤이 늦었고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과 편안한 느낌을 주는 커피 향이 나는 커피숍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카운터에서 웨이터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제공했습니다. 주문한 후 창가 자리에 앉아 오늘의 음식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다시 보면서도 여전히 뭔가를 기억했다. 그날의 감정은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이어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그녀의 피부를 관통했습니다. 내가 돌아왔을 때 민수는 사라져버렸다. 그는 얇은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감독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촬영이 끝나고 내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상희 씨가 놀란 듯이 다가왔다. 커피 한 잔. 민수는 농담으로 말했지만 그의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기억하고 있고 이상형이도 똑같이 할 거야. 민수는 상희 맞은편에 앉아 말했다. 제가 마시고 있는 커피, 제가 똑같은 걸 가리키고 있는데 그냥 카운터에서 주문하시면 돼요. 그럼 위를 보고 오늘은 좋은 일이라고 말해보세요. 그 수가 많은데 특히 마지막 것은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기대했던 대로였고 포함되어 있었어요. 도크님, 제가 대답해드렸습니다. 지침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민수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잠시 기다리면서 천천히 이야기해보세요. 그는 이어서 상하이 씨는 자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평가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내가 도와드리겠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유한 해석입니다. 그것은 감정이었지만 상희는 잠시 그것을 말하는 것을 잊었다. 그녀는 그럴 수 없어.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은 민수였습니다. 잘한 일에 대해 칭찬을 받지 못함. 나는 내 연기를 정말 좋아하고 믿는다. 그녀에게 이 순간은 너무나 작았습니다. 감독은 실제로 이상한 위압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배우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님은 제가 그럴 때마다 늘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상인에게는 매우 유익합니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나는 감동을 받았다. 나는 민수의 말대로 했고 그도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재능 있는 배우라면 그것이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할 것입니다. 감독은 지원해야 합니다. 역할을 가지세요.
민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카운터에 도착했다. 커피가 준비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민수가 일어나 커피를 가져오는 소리가 들렸다. 다시 상희 씨를 만났어요. 맞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상희 씨, 저는 커피 한 모금 마시고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이런 식으로 배우와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보내준 것은 로스와 당신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상희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잠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간단하게 말했다. 감독으로서 내 판단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느꼈는데 그녀가 그의 시선을 피하고 가볍게 미소를 지었을 때였다. 감독님의 말씀을 들으니 더욱 공감이 갔습니다. 칭찬을 많이 들었으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어쩐지 제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에게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모른다. 물론 영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점차 서로의 삶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 어린 시절부터 꺼내기, 영화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그 경험. 저는 이 과정에서 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진심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정한다. 나는 과거에 그녀에게 공감한 적이 있었고 상인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어렸습니다. 민수는 제가 배우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듣고 있는 동안 상희의 눈이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도 이해. 그녀는 거짓말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꿈 대신 행동하라. 자신을 표현하려는 강한 의지. 그는 자신의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더 많은 존경심. 제가 커피숍에 있었을 때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민수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문 닫을 시간이 되었음을 시계로 확인했다. 확인하고 앉으세요. 오늘은 상하이를 깨우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지만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하루 같습니다. 상동. 일어서면서 고개를 끄덕이세요. 선생님,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카페에서 나와 각자 다른 길을 갔으면 좋겠다. 추구하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입니다. 방 한 구석에는 감독과 배우들만 있고 관계 너머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상희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돌아가서 그와 함께 침대에 누웠다. 그의 부드럽고 진지한 목소리에 나는 뒤돌아보았고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행동을 취하기로 마음먹었고 우연히 그가 하는 말을 엿듣게 되었다. 민수 역시 자신의 스튜디오에 갔던 것 같아요. 그는 상원에서 열린 대화에서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다. 고 말했다. 돌아가서 생각해보세요.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촬영 시간 외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특별한 감정을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저녁 식탁에서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은 천천히 발전하지만 촬영은 중반부로 접어들면서 확실히 꽃을 피우고 있다. 상희와 민수, 두 나라의 관계는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촬영장에서만 서로를 알았습니다. 민수는 피크의 존재를 느끼기 위해 연기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녀와 소통할 때마다 그녀의 말이 점점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지는 걸 느낍니다. 나는 상처를 받았고 민수의 대화도 상처를 받았다. 이 조언에서 영감을 얻어 점점 더 자신다워지세요. 그날은 더 몰입감이 있었습니다. 극 중에서 상인이 감정을 느끼는 날이다. 이 장면을 완벽하게 포착한 민수의 가장 큰 폭발을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직원들과 많은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마자 상인은 이렇게 되었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담배를 피우세요. 나는 감동을 받아 촬영이 끝나자마자 스태프들 사이에서 박수갈채가 터져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민수는 밖으로 나가서 상희를 만난다. 진짜 미소로 오늘 정말 대단하다고 했잖아. 그의 칭찬에 상희는 약간 감동을 받았다. 사진 촬영이 끝난 후에도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그는 마치 긴장한 듯 숨을 참았다. 귀하의 지도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정말 만족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촬영 후 민수는 이렇게 말했다. 상희에게 오늘 공연에 대해 더 말해줘. 잠깐 얘기하고 싶어. 상희는 조금 주저했지만 그와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웠고 곧 나올 것 같았다. 목내. 오늘은 좀 더 여유로워졌어요. 저는 그들과 현장에서 논의하고 싶습니다. 근처의 작은 술집에 들어가 보니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두 사람이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분할에 대한 합리적. 민수는 거기에 와인 한 병을 놓았다. 주문하고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그는 자신이 매우 잘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오늘 축하해야 할까요?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감독님, 요즘 감독들은 정말 훌륭해요. 모든 신은 놀랍습니다. 아주 잘 맞아요. 와인이 테이블에 나오자 그들은 한 잔씩 나눠 마셨다. 와인을 더 많이 마시면서 나는 웃었다. 그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더욱 깊어졌습니다. 오민수는 영화와 사업에 대한 자신의 열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저는 그 이야기에 공감하고 시간과 당신이 한 일에 대한 당신의 걱정을 기억합니다. 감독님, 이 여행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외출하시나요? 사람들이 내가 성공했다고 말해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 판매원은 매우 정직했고 민수는 그녀에게 진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상하이 씨는 그런 일들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학습에는 한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의심하며 극복하며 성장하는 민주를 믿는다. 상희의 막강한 힘은 그녀를 그의 깊은 목소리로 변화시켰고 나는 당신의 진지한 표정에 점점 더 푹 빠져들고 있습니다. 상희의 눈빛 속에는 민수가 담겨 있어서 마치 배우 그 이상의 존재가 된 듯한 기분이 든다. 그녀가 그의 삶에 존재함으로써 그는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은 긴 대화와 와인이 제공되었습니다. 병이 비었을 때 민수가 갑자기 상희에게 말했다. 상하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가끔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 행동이 옳았는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오늘의 제 공연을 보면서 계속 일해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 영감을 제 자신에게서 얻습니다. 상희는 주의 깊게 듣고 잠시 멈췄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을 보면 이상하고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 그녀는 웃으며 농담조로 대답했지만 바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독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녀의 책임이 매우 가볍다고 느낍니다. 나는 그녀를 민수와 함께 집으로 데려갔다. 판매원은 처음에는 그것을 나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수의 진지한 태도가 마침내 나를 감동시켰다. 나는 그의 차를 사기로 결심했다. 차 안에서 그들 사이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공기는 조용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그녀는 상희의 얼굴 한쪽을 흘끗 보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처럼 고개를 돌렸다. 상인의 집 앞에 도착하자 나는 미소를 지으며 민수에게 말했다. 원장님, 이 시간이 저에게 정말 소중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창문을 닫고 간략하게 설명했다. 답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의 대화는 항상 특별합니다. 그 후에 민수는 뭔가 말할 생각이었다. 그 조각상은 멈추지 않는다. 잠시 후 나는 감독님께 민수의 주저함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내가 그저 푹 자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감정은 복잡합니다. 그 깊숙한 상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축하합니다. 사장님, 이라고 대답했다. 민수는 잠을 잘 수 없어요. 그의 협의회에 대한 감정은 그렇지 않았다. 배우와 감독의 단순한 관계를 넘어 무언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선을 넘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나는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잠이 들었고 민수와 함께 침대에 누웠다. 이야기하자.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느낄 때마다 나는 그의 말과 행동을 생각한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민수에게 달려갔다. 나는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나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촬영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서 밤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작업장에 상인이 찾아왔다. 그녀는 민수를 방문하는 동안 나는 놀라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밤이 지났습니다. 상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굴렸다. 나는 그것을 보고 그들 사이의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수가 없었기에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상인이 자기 손에서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스튜디오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복잡한 선택을 합니다. 감정의 폭풍. 그것은 그들에게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살핌을 제공합니다. 제가 느낀 깊은 유대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첫 단계일 뿐입니다. 민수와 상이 헤어진 날부터 그들 사이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촬영 현장에서는 여전히 똑같아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감독과 연기를 맡고 있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숨겨진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들뿐이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 사이에는 뭔가가 있어. 이상한 긴장감이 흐르고 커졌다. 민수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고 죄책감을 느꼈다. 두 명의 성인 자녀와 헌신적인 아내, 거세, 지도자들과의 관계는 그를 혼란스럽게 했고 그의 가족은 항상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나는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그녀에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한때 느꼈던 기쁨과 활력을 줍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감정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민수와 깊은 인연이 있는 상아이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그가 아이를 가질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고 만약 당신들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면 그의 경력과 명예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그렇죠. 하지만 그녀는 민수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녀에게 민수는 그저 평범한 감독일 뿐이고 그럴 때마다 내 감정은 넘쳐 흐른다. 그녀의 모든 욕망과 열정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이해하다. 촬영이 없던 시절에는 두 사람이 그들의 회의는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평화로운 공원 속 비밀 카페, 호텔 로비 밖, 민수의 사무실 등 그들은 단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강렬한 순간을 갖는다. 우리가 함께 보낸 순간들. 어느 날 나는 민수를 상인에게 보냈습니다. 나는 스튜디오에서 그의 옆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만나서 기쁘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그는 그녀의 걱정을 받아들여 잠시 그녀 곁에 머물렀다. 저는 매우 행복하지만 이 관계는 결국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포기하지 마세요. 상인은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저는 이런 관계가 감독님께도 잘 어울린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모를지 몰라요. 하지만 감독으로서 당신 없이는 성공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없었다면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들. 여전히 똑같았지만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는 진실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심호흡을 하고 내쉬었습니다. 똑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은 단지 보너스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관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몰라서 당신을 끌어들인 건 아닐까. 일이 힘들어지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상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선택한다. 그래서 민수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그녀의 눈에 강인함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결의안을 읽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끌렸지만 촬영 장소는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안전했습니다. 아니요. 그들의 관계는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다. 민수 직원들 사이에 너무 친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이럴로 퍼진 후 몇몇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눈을 마주쳤다고 말했습니다. 물을 기다리며 촬영이 끝난 다음 날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조 감독이 민수에게 말했다.
저는 감독님께 강의에서 언급한 배우에 대해 물었습니다. 매우 가깝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렇죠? 민수가 잠시 방에 머물렀지만 나는 곧 표정을 고쳤다. 상하이 씨는 물론 당신이 기대하는 배우가 더 많은 관심을 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불가피하고 합리적이지만 여전히 보입니다. 부상은 아직도 촬영장에 남아 있어요. 당신은 항상 감시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민수야, 눈을 감출 수는 없잖아. 그녀는 점차 스튜디오에 오게 되었다. 그것을 두려워하라. 민수는 내가 시작한 모든 불안을 견뎌냈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내가 죽어가는 동안 남편에게 변화가 생긴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가족과의 대화가 공식화됩니다. 처음에 혜진은 민수 밑에서 일했습니다. 비록 제가 대략적으로 고려했지만 거리에 대한 그의 견해는 불분명합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질 무렵에 그걸 느꼈지만 그와 함께라면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나는 민수에게 안부를 물었다. 민수, 너는 너무 멀어 보이는구나. 나는 잠시 멈췄다가 곧 돌아왔다. 나는 대답했다. 이번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영화 역시 예술 작품이며 지금도 계속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중요합니다.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비밀로 하지 않는다. 저는 조사를 시작했고 마침내 그의 의견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충분히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에 대한 신뢰가 없다. 그날 밤 민수의 집에서는 폭풍처럼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좌절이 담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수 씨, 그 배우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내가 뭘 보고 있는지 알아. 사이야? 민수는 할 수 없다는 말을 잊어버렸다. 그는 머리를 움켜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 사과는 혜진을 더 화나게 할 뿐이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내가 당신을 배신했다고 말했더니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표출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민수는 자신이 한 일의 힘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지도자와의 관계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가져다주는 만족감과 기쁨. 그건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게 당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며칠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민수는 자신의 옷을 작업장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상희가 그의 말을 들은 것 같았다. 감독님, 무슨 일이세요? 민수는 고개를 숙여 당신이 옳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만 이 사랑은 너무 커요. 사람들은 인신매매업자들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나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지만 이사님은 당신은 나에게 단순한 감독 이상이에요. 민수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성공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사랑은 강렬하지만 동시에 매우 무겁습니다. 민수와 상희는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요. 그들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지만 민수가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서로를 잃었어요. 가족, 저를 모든 면에서 지지해주신 그와 함께 몇 년을 지낸 후 이제 제 아내는 그를 따라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미소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전하세요. 당신이 결정을 내렸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당신이 떠난 뒤에도 뒤에 남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혜진의 말은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야 한다고 말한다. 민수의 마음은 떠난 뒤에도 여전히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나는 내가 남긴 상처를 받아들일 수 없어. 자신감이 없어요.
상희와 민수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삶, 두 사람의 관계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상담과 이혼은 언론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 네트워크를 확장하세요. 촬영 장소 밖에서 기자들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기다리는 동안 계속 물었어요. 인터넷에서는 그들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가하다, 침수됨. 처음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나는 그녀에게서 멀어지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녀는 멀어졌습니다. 정서적 손상. 시작하세요. 국장님, 우리는 잘 해냈습니다. 어느 날 밤, 상희는 조용히 민수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그런 모습으로 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물었고 내 가슴은 죄어들었다. 그는 우리에게는 쉬운 선택이 아니죠. 라고 말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알지만 적어도 그럴 의도는 있었고 그걸 부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민수는 그것이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스스로 그것을 한다. 그는 떨면서 상희를 볼 때마다 상인들이 겪는 고통을 가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는 상희를 위해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의 관심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희와 민수는 서로를 쳐다보지 않는다. 도시 밖의 안전한 장소. 그들은 그곳에 가서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민수는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나는 상인이 내가 쉬고 있는 사이에 행동을 취했다고 상상했다. 일상의 활동을 잠시 멈추고 일상을 즐겨보세요. 그들은 내면의 안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동네를 산책하며 작은 기쁨을 발견한 민수는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작은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상희에게 와서 이런 평범한 삶이 나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상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웃다. 나는 모든 삶을 지휘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세트장에서의 상인의 귀환. 일부 개인은 제고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그녀는 영화계의 이러한 입장을 비판했다.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여러 해가 흘러 상인은 40세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임신하다. 두 사람 모두 그 소식에 놀랐다. 새로운 책임에 대한 설렘과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 상희는 민수를 꼭 껴안고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전달하다. 감독님은 민수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 민수는 방금 한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으니 당신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상은 우리가 받았고 저는 그것을 간직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제 생각에는 임신과는 다릅니다. 새로운 감정의 폭풍 속에서 그녀는 어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끌렸다. 동시에 나는 그것이 기쁘다. 아이가 태어나면 저는 민수가 그곳에 있었을 때 겪었던 것과 같은 어려움을 저도 겪게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항상 위로를 받습니다. 아이는 우리의 사랑이며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될지가 결정됩니다. 거래자는 결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민수가 이해한다고 믿는다. 그녀는 이 아이가 자신을 위해 태어난 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제 생각엔 그것은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줄 거예요. 아기가 태어난 날, 분만실 밖에서 민수로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나는 감동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기는 의료진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아이에게 주면서 떨었다. 그는 당신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존재로 왔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상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나는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따뜻하게 서로를 껴안는 사이 그녀는 민수의 손을 놓아주었다. 정말 매혹적이네요. 저는 감독인 것 같고 우리는 가족 같아요. 그 아이에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민수와 상기는 아이를 키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작은 목소리를 듣고 세상이 알아들을 수 없더라도 도저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만진 후 그들의 삶의 의미는 바뀌었습니다. 선물을 주세요. 아이가 자라면서 민수와 상기는 과거의 그림자로만 남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내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갖고 믿음과 사랑으로 삶을 변화시키세요. 아니다. 어느 날 밤 민수와 상희가 거실에 함께 앉아 아이가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가 내린 결정을 관찰하고 논의해왔습니다. 비록 그것들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요. 내가 그와 함께 있을 때 상희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또한 국장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둘 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잡고 있는 아이, 밝은 미래.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 페이지가 줄거리입니다. 내 마음은 그것에 의해 부드럽게 감동되었습니다. 사랑은 금지될 수 없고 그것은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에는 더 많은 기능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